세계 최고의 자주폭 한국의 K9 썬더가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집트에 수출된 K9이 해외 수출 사례로는 처음으로 국산 10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현지의 까다로운 내구도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한 것인데요. 사막에서 진행된 험지 평가를 무사고로 마친 결과 이집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곧바로 현지 양산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K9의 제조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약 1년간 진행된 국산 엔진 내구도 테스트가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은 사막, 산악, 해안 등 다양한 운용 환경에서 무려 1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며 최대 성능과 최대 출력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소속 조종수들은 매일 4명이 번갈아 하루 400km 이상을 달리는 고강도 시험을 수행하였죠. 국산 엔진의 탁월한 성능이 입증됨에 따라 향후 방산 분야의 효자 품목인 K9이 얻게 될 막대한 이점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전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11개국에 수출될 만큼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그동안 엔진은 독일 MTU사의 엔진을 면허 생산해 왔는데요. 이에 수출을 추진할 때마다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인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동 국가로의 K9 수출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고 자주포의 실물을 해외 방산 전시회에 전시할 때조차 엔진 때문에 독일 측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STX 엔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학연이 협력해 750억 원을 투입한 끝 작년 K9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이번 이집트 수출로 첫 국산 엔진 해외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죠. 심지어 국산 엔진은 기존 독일산 MTU 엔진보다 성능과 경제성 모두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TX 엔진이 개발한 K9용 엔진은 전격 회전수와 냉각 방식 등에서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연비가 5% 향상되었고 중량 역시 더욱 가벼워졌는데요. 이에 대해 STX 엔진 이상수 대표는 수출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나 로열티가 반영구적으로 우리 회사의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조마조마했던 이집트 내구도 테스트에서도 K9은 완벽한 합격점을 받아 현지 반응은 매우 뜨거운 상태인데요. 이집트 네티즌들은 남한 형제들에게 감사드린다. 양국 간 협력에 감사하며 역사적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 이집트와 남한 간의 훌륭한 군사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 이집트 하트 코리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흥분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죠. 한국에서 운용이 가능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K9은 무더운 여름, 눈 덮인 겨울, 갯벌, 산악 등 온갖 낙조건을 갖춘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었기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수주전 당시 K9은 노르웨이의 혹한과 산악 지형에서 압도적인 기동력과 빠른 연사 능력을 선보여 프랑스 세자르를 제쳤고 인도 수준에서도 모래폭풍과 고각 등판 능력 시험에서 러시아의 무스타 S를 누르고 그 성능을 입증한 바 있죠. 작년에는 카타르의 악명 높은 사막 훈련장 알칼라엘에서 K2 전차와 함께 현지 연합 훈련을 진행했고 올해는 UAE 훈련장에서도 UAE군과 사상 처음으로 현지 훈련을 펼치며 중동 사막 환경에서도 사격, 기동, 정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K9과 유사한 궤도형 자주포 중 40톤대의 중량에 1000마력 엔진을 적용하거나 톤당 20홀스파워 이상의 출력비를 달성한 사례는 폴란드가 K9 차체를 활용한 크랩 자주포를 제외하면 전무합니다. 사실상 K9이 자주포계의 유일신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죠. 이집트가 한국산 엔진의 베타 테스터를 자처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이유는 이집트가 세계 5위의 포병 강국이면서도 K9 같은 첨단 자주포를 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군은 미국산 M109A5 자주포 약 370문, M110A2 143문을 운용 중이며 나머지는 구수련제 122mm 견인포가 주력인데요. 약 1500문 이상을 보유한 막강한 화포 전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질적으로는 상위 국가들은 물론 주변국에 비해서도 열세였습니다. 그때 K9이 이집트에 등장해 2년 전 해상 표적 사격 테스트에서 미친 정확도를 선보였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집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죠. 이집트 고위 관료와 포병 부대가 참관한 자리에서 K9은 15km 밖 해상에 떠있는 40x40m 부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박광수 부장은 K9 자주포는 40x40m 크기의 표적 정도는 100%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정의 길이가 약 40m, 초기함은 100m, 세종대왕급 부축함은 166m 정도죠. 즉 지중해와 홍해를 접하고 있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필요시 K9으로 해안 포병전까지 수행할 수 있으니 수상 표적에 대한 높은
높은 정확도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소엔 육상 포병 작전에 투입하다가 유사시 해안 방어 임무까지 맡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K9 자주포가 다른 경쟁 자주포보다 더 뛰어난 명중률을 지닌 이유는 바로 최첨단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즉 FDC 사격 지휘소인 K11 지휘장갑차에 BTCS로부터 사격 명령을 수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법, 구동, 이송, 장전 장치, 온도 센서 등에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스스로 사격 자원을 계산해 독립적인 사격 준비를 마칠 수 있는데요. 또한 K9 컴퓨터 시스템에 탄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기존의 사표를 이용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 재원을 산출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각종 장치에 명령을 내리고 상태를 인지하여 알려줄 수 있어 별도의 조작이 거의 필요 없이 사격 임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구 초속 측정기가 달려있어 발사 후 측정된 포구 초속 데이터를 곧바로 사격 지원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없으면 M109A5나 중국산 자주포처럼 매번 재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만큼 응사속도와 정확도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K9은 사격 명령 접수 후 30초 만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고 15초 내 3발의 TOT 사격도 가능합니다. K9의 정밀한 사격 능력은 해안포로 활용하려는 이집트의 구상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 증거로 K9을 지휘 통제하는 K11 사격 지휘 장갑차 역시 대량으로 이집트에 수출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였죠. K11은 표적의 피하 식별, 실시간 위치, 방향, 속도 등 사격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K9의 추적의 발사 조건을 하다라는 두뇌 역할을 수행하며 한 대가 최대 6문의 K9을 사격 지휘할 수 있는데요. 이집트는 무려 51대의 K11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K9을 해안포로 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독보적인 AD82 능력을 갖추고 있는 K9이기 때문이죠. AD82 전략은 적이 특정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 봉쇄하는 개념인데 이집트 해양에서 K9 자주포가 발사할 수 있는 각종의 한국산 특수 목적 포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는 155mm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항력 감수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기존보다 30% 이상 늘릴 수 있는 것인데요. 항력 감수탄은 탄 발사 후 연소되는 항력 감수제를 통해 항력을 크게 줄여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이고 로켓 보조 추진탄은 비행 중 로켓 추진제로 추가 가속해 사거리를 연장시킵니다. 이로써 K9의 유효 사거리가 최대 60km에 육박하게 됐죠. 이집트가 보유한 레이더와 K11에서 적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 장거리 포탄을 지닌 K9으로 강철비를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AD82에서 장거리 타격은 필수적이지만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에미랄스는 비용이 억소리나게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몇백만 원에 불과한 사거리 연장탄을 쓰는 자주포는 경제성을 갖추면서도 정확도가 높아 포병의 정밀 타격 능력이 올라갈수록 고가 미사일 사용 빈도를 낮춰 전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탄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은 지역 거부탄, 정밀 유도 포탄, DPI-CM탄 등 다양한 탄종을 개발 양산 중이기에 AD82 전장에서 K9 자주포의 전술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정밀 타격이 필요하려면 반드시 항공 전력의 지원이 필수였지만 우수한 사격 통제 체계를 갖춘 K9 자주포라면 독립적으로 정밀 사격이 가능하고 DPI-CM탄을 통해 광역 타격이 가능하므로 해상에서 적의 기동을 차단해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죠. 결국 K9 한 대만으로 자주포, 해안포, AD82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히 포방구라는 별칭이 붙을 만한 대한민국의 대표 포병 전력다운 모습이죠. 이러니 이집트에서 엔진만 국산화하면 바로 구매하겠다 라고 적극적으로 달려든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러다 K9 ICBM도 만들겠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